그런데 사르트르는 여기서 조금 다른 답을 내놓아요. 궤도도 마찬가지예요. 벗어나고 싶다가도 막상 그 틀이 사라지고 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똑같이 막막해지잖아요. 그러니 그런 자신을 발견하셨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해요. 궤도 안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마음과 궤도 없이는 어쩔 줄 모르는 마음, 이 둘은 사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. 자유는 원래 그렇게 무겁고 그래서 두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. 그럼 이 무거운 자유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? 소설 속 우주비행사소는 오래전 세상을 떠난 아내가 남긴 엽서 한 장을 품고 다녀요.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이 그려진 엽서인데 뒷면에 아내가 남긴 수수께끼가 있었어요. 이 그림에서 누가 누구를 보고 있는 걸까? 왕과 왕비, 화가, 공주, 시녀들까지 그림 속 모든 이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데 답을 찾다 보니 정작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는 존재가 딱 하나 있었어요. 그림 구석의 개였죠. 그 개만이 그 복잡한 시선의 그물에서 자유로운 유일한 존재였던 거예요. 궤도를 도는 삶도 비슷할지 몰라요. 남들의 기대, 정해진 역할, 반복되는 하루. 이 모든 시선의 그물 안에서 우리는 종종 그림 속 사람들처럼 서로를 의식하며 살아가요. 그런데 사르트르는 여기서 조금 다른 답을 내놓아요. 그물에서 완전히 벗어나 개처럼 초연해지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그물 한가운데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라는 거예요. 이 태도를 사르트르는 앙가주망이라 불렀어요. 원래는 계약이나 서약, 무언가에 매인다는 뜻의 평범한 프랑스어였는데 그는 여기에 철학적 무게를 실었어요. 인간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미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이니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고개를 돌리고 방관자로 남을 게 아니라 스스로 사회 문제에 뛰어들어 세계를 바꿔가야 한다는 거예요. 자기 한 몸 편한 것이나 자신만의 예술성만 쫓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요.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, 그게 그가 말한 앙가주망의 본래 뜻이었어요. 그런데 이 태도는 꼭 거창한 사회운동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. 내가 발 딛고 선 자리, 지금 이 하루도 결국 내가 몸담은 세계의 일부니까요. 여러분의 하루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. 반복되는 궤도에서 완전히 도망칠 수는 없지만 그 하루 한가운데서 내가 진심으로 마음을 던질 무언가 하나쯤은 찾을 수 있어요. 퇴근길에 스치는 노을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, 잠들기 전 아이의 숨소리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것, 애정을 가지고 소중한 존재에게 말을 건네는 것, 그런 작은 참여들이 쌓여서 그저 견디는 궤도를 나만의 삶으로 바꿔줍니다.